셀로브님의 강력한 요청에 힘입어 준비한 신화의 퍼포먼스가 시작됐던 바로 그 곡입니다. 안녕하세요. 13년차 댄스 트레이너 루다크리스입니다. 이 영상은 비난이나 혹은 돌려까기 이런 안 좋은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 오로지 제 개인적인 견해를 담은 영상입니다. 댄서들의 의견을 대변하지도 않고요. 제가 이 곡이 나왔을 때 제 기억이 맞다면 제가 17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고1 학창 시절을 굉장히 멋있게 책임져준 오늘은 신화의 Perfect Man입니다. 발음을 좀 굴려봤어요. 재밌죠? 2002년 3월 29일에 발매된 5집에 있던 타이틀곡이에요. 5집 타이틀곡이었고요. 신화하면 생각나는 퍼포먼스 곡들이 몇몇 곡 있으실 거예요. 아마 모두들 저마다 좀씩 그건 좀 다를 수는 있는데 아마 조금씩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오늘 소개해드리는 곡을 보고 아 맞아 저 곡도 있어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혹은 내가 생각했던 곡이 아니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분명히 유명한 곡인데 신화 커리어에서는 자꾸 빠져요. 그래서 왠지 모르게 약간 아쉬운 느낌이 드는 곡이에요. 그러니까 뭐 신화하면 유명한 곡들 있잖아요. 뭐 와일드 아이즈라든지 브랜드 뉴라든지 이제 이런 곡은 아니어서 근데 분명히 유명한 곡이에요. 근데 뭔가 한 번에 기억은 안 나는 약간 그런 곡이라는 거죠. 하나씩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1번 라이브입니다. 솔직하게 말해서 옛날에 데뷔한 가수들은요 립싱크 세대였잖아요.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그래서 라이브가 고루 갖춰져 있지 않은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 한 번씩 있는 라이브 무대를 보고 나면 한 번씩 탈덕 사태가 일어날 정도로 실망스러운 무대를 보여줬던 그런 기억들이 많이 있어요. 다른 타 가수들은. 하지만 신화창조 여러분들은 이 부분에서 좀 뿌듯해 하셔도 될 만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후반 영상은 립싱크 영상인데요. 초반부에 나오는 영상은 라이브 영상을 제가 준비를 했어요. 어린 친구들은 종종 그런 생각을 하실 것 같기도 해요. 옛날 사람이니까 레전드라고 이제 이렇게 해서 그런 대우를 해주는 거지 실력은 지금 가수가 더 낫지 않아? 라는 약간 그런 생각을 할 것 같은데 솔직하게. 근데 옛날 가수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굉장히 자랑스러울 만한 그런 엄청난 라이브를 보여주는 무대예요. 아시다시피 저 때 라이브는 그 시스템 자체가 AR 같은 거는 거의 없고 그냥 생 라이브 그쵸? 그러니까 뒤에 깔리는 거 없고 그냥 내 목소리가 나오면 그냥 그대로 그랬던 라이브 시스템이어서 음정이 떨어지는 거 뭐 호흡이 불안한 거 이런 것들은 꽤나 많은 게 그냥 들려요. 바로 들려버려요. 물론 신화가 6인조니까 6명이니까 돌아가면서 이렇게 진행을 하면 이렇게 쉽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이제 퍼펙트맨이란 노래 자체가 굉장히 파워풀한 곡이라서 대충 부르기가 되게 힘든 특이점이 있죠. 그래서 부르기가 꽤나 힘들어 보여요. 실제로 노래방 가서도 불러봤거든요. 제가 힘들던데 내가 노래를 못해서 그런가? 그리고 이 부분은 공감하실 수도 있고 공감을 못하실 수도 있는 이야기이기는 한데 대한민국 가요계에서요 가창력은 뛰어나지 않으나 라이브를 기가 막히게 하는 가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제 기준에서 딱 2명이 있거든요. 그게 누구냐면 한 사람이 비고요. 한 사람이 이민우예요. 그러니까 노래를 잘하고 못하고 아니라 자기가 불렀던 노래를 그대로 라이브 때 그대로 소화할 수 있는 가수라는 거죠. 저는 요거는 그렇다라고 생각해요.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저 사람 비 안 좋아하잖아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그렇진 않아요. 그렇진 않고 근데 다만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팬들 때문에 비가 싫어지려고 했던 적은 몇 번 있어요. 그래서 조금 힘들기는 했는데 마음을 다잡고 있습니다. 가창력이 뛰어나서 노래가 엄청 어렵거나 혹은 뭐 음이 엄청 높거나 혹은 뭐 감정이 엄청 좋다거나 그런 부분은 아닌데 격한 춤을 추면서 저 정도로 노래를 한다라는 건 그런 라이브를 하는 사람은 몇 명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엠살로 형은 정말 라이브를 기가 막히게 해요. 물론 신혜성이나 이제 김동완 씨 이제 이런 분들은 원래 노래를 잘하는 멤버니까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이민우 씨는 노래로 밀고 가는 멤버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이 부분이 굉장히 강하게 와닿는 그런 부분이 좀 있다라는 거. 두 번째 컨셉입니다. 제목에서도 느껴지듯이 굉장히 멋진 어떤 남성스러운 느낌이 물씬 풍기는 곡인데요. 약간 상남자스러운 그런 뭐랄까 느낌이 많이 나는 곡이죠. 그런 컨셉이고요. 그렇다 보니 의상이나 헤어 등에서요 신화가 이 시점부터 왠지 모르게 국내 아이돌 느낌이 좀 이렇게 싹 빠지고요. 약간 굉장히 세련돼진 느낌이 좀 있어요. 요때 좀 약간 그런 게 많이 느껴졌던 곡도 세련돼지고 퍼포먼스 자체가 굉장히 국내에 보기 드문 타입으로 약간 변화됐던 곡인 것 같아요. 세 번째 퍼포먼스입니다. 이 곡 하면 가장 특징적인 부분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신화가 소품을 써서 이렇게 했던 게 SM 시절에 두 곡
정도가 있는데 이제 하나가 여러분들이 모두가 기억하시는 와일드 아이즈, 그리고 나머지 한 곡이 바로 오늘의 이 퍼펙트맨이죠. 스탠드 마이크를 가지고 나와서 쓴 가수는 수백 명이 있을 거예요, 분명. 근데 대부분 락 발라드나요, R&B 약간 요런 계열이었을 것이고, 댄스 가수가 난데없이 들고 나와가지고 그것도 이 스탠드 마이크 가지고 안무를 진행한, 무대 일부러 사용한 그런 경우는 가히 충격에 가까웠었어요, 저는. 어찌 보면 여기서 업그레이드된 퍼포먼스가 생각해보면 동방신기의 썸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약간 느낌이 비슷한 느낌이 약간 없지 않아 있어. 뭔가가 모르겠어요. 나만 그런가 봐요. 죄송합니다. 마이크를 내리기도 하고, 마이크를 뽑아 올리기도 하고 하면서 그 부분을 안무로 사용한 SM은 진짜 정말 역시 대형 기획사구나 라는 느낌? 뭔가 굉장한 별거 아닌데 그걸 퍼포먼스화 시킨 그런 SM이 정말 대단해지는 그런 부분. 사실 저 스탠드 마이크가 없어도 이 곡춤을 추거나 커버를 하는데 무대 준비하는 이런 거에선 전혀 문제는 없어요. 솔직히 지장이 없다고. 이제 와일드 아이즈처럼 아예 앉아서 진행을 해야 된다거나 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큰 상관은 없어요, 솔직히 말을 하면. 근데 왜 그런 느낌 있잖아요. 이거 없으면 안 하는 게 낫지 않아? 약간 이런 느낌이랄까? 그 스탠드 마이크 없으면, 그러니까 이걸로 뭘 안 해도 이거 없으면 좀 안 하는 게 낫지 않나? 약간 이런 느낌? 근데 그것도 다른 마이크도 아니야. 저 콘덴서 마이크 대가리 저거 아니면 안 하는 게 나은? 그런 요상스러운 그런 이미지. 수많은 스탠드 마이크가 있어. 막 이렇게 꺾이는 것도 있고, 뭐 이렇게 그냥 긴 것도 있고, 마이크를 이렇게 꼽아서 하는 것도 있는데 저거 아니면 안 돼. 나만 그런가? 네 번째, 안무입니다. 저는 이 안무를 알고 있어요. 그리고 공연도 했었어요. 당연히 저는 엠살로 형 파트였어요. 안무의 형태는 곡의 느낌처럼 엄청 큰 동작과 약간 조금씩 작은 동작들이 섞여는 있는데 절대로 살살하는 경우가 없어요. 거기 어디지? 그 엠살로 형 모닝커피 향기처럼 사라질 때 요 부분 빼고는 그냥 죽어라 이런 식의 방식의 그런 안무. 이게 텐션에 따라서는 분명히 다르겠지만 제 생각에서는 클론의 난이라는 곡 다음으로 체력 소모가 가장 심한 어떤 그런 국내 가요계의 곡이 아닐까라는 약간 그런 느낌? 이 곡의 포인트 안무는 이제 그대만을 알겠어 내 숨이 닿았는데도 Cause you are the one. 그 부분 할 때 스탠드 마이크를 놓고요 여기다 대고 립싱크를 하는 그 부분이 굉장히 포인트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 부분이 알 수 없게 왠지 모르게 섹시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저는 그렇거든요. 실은 립싱크라서 이 부분, 이 구간, 이 마이크 이 구간에서 이렇게 얼굴이 떨어져도 상관이 없어요, 솔직히 말을 하면. 근데 딱 이 공간을 놓고 이 공간에서 이렇게 몸을 이렇게 놓고 노래하는 그게 굉장히 섹시하던데 나만 그런가? 너 변태인가봐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 안무를 외워보신 분은 알겠지만 중간에 약간 잉? 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가는 부분이라든지, 물론 제 기준이에요. 저라면 안무를 저렇게 못 만들 것 같은데 굉장히 독특한 동작들이 조금 몇 개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1절과 2절, 그러니까 벌스 1, 벌스 2의 안무가 같은 형태를 가져요. 두 개가 약간 이렇게 쌍을 이루어져 있어. 똑같은. 그렇다 보니 후반에 안무가요 막 쏟아져 나와요. 그래서 기승전결에 이제 어떤 그런 이렇게 오르막을 딱 만들어내는데, 실은 이 곡만큼 후반부가 극적인 곡을 찾기는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신화가 그걸 깨버렸어요. 안무에서 이렇게 고개를 친다거나 손을 이렇게 탁 친다거나 하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시크하게 다가오는 약간 그런, 약간 근데 이걸 약간 이렇게 하는 둥 마는 둥 약간 이렇게 해줘야 되는 그런 디테일이 있는. 네, 이제 아쉬운 점에 대해서 제가 한 번씩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늘상 얘기하지만 아쉬운 점이 의상과 헤어예요. 5번째입니다. 실은 거의 완벽에 가까운 코디기는 했어요, 확실히. 왜냐면 노래가 원하는 느낌을 정확히 살렸기 때문에. 근데 하지만 조금 아쉬운 게 조금 더 고급스럽게 혹은 각자의 특색을 좀 더 살려서 이렇게 헤어라든지 의상이라든지 이걸 좀 약간 다르게 해가지고 약간 뭐 그랬으면 어땠을까. 근데 뭐 인제 와서 보니까 그렇다 약간 이런 이야기예요. 별로 그렇게 중요한 이야기는 아닌데 실은 딱히 부족할 건 없는데 조금 아쉬워서 이야기를 한번 드려봤어요. 6번째가 아쉬운 멤버별 텐션이에요. 이 영상을 실화 멤버들이 아마 보실 거라는 걸 알고 있어요. 왜냐면 에릭 씨가 이제 제 영상을 이제 중간중간 한 번씩 보시기 때문에. 네. 하지만 이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퍼포먼스가 진행되는 부분에 있어서 멤버별로 약간 텐션이 좀 달라요. 누구는 엄청 세고 누구는 약간 힘이 모자라
않다라고 하는 부분이 좀 있다는 거. 물론 해당 날의 컨디션에 따라서 약간 그렇게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하지만 영상에서 이제 이게 좀 느껴지길래 조금 아쉬워서 제가 이야기를 해봤어요. 춤 실력하고는 텐션하고는 다른 이야기이기 때문에. 마지막 7번째입니다. 7번째는 다시 한번, 이게 법적인 부분까지는 제가 잘은 모르겠어요. 법적인 부분까지는 제가 잘은 모르겠는데 해당 곡을요 리마스터 해가지고 수정곡을 좀 거쳐가지고 좀 이렇게 다시 나오면 안 되나? 라는 방송하면 안 되나? 약간 이런 아쉬움이 좀 있어요. 아시는 분들은 아실 수도 있는데 신화가 그 모두 다 네 꿈, 그러니까 올리오 드림스죠. 모두 다 네 꿈을 리마스터해서 뮤비까지 다시 만들었거든요. 근데 하지만 모르시는 분들이 은근히 많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마 주변 분들이 잘 많이 모르시길래. 그러니까 이런 곡 있죠. 시대를 안 타는 이런 곡은 퍼포먼스를 다시 조금 이렇게 저렇게 좀 다시 약간 수정을 좀 해가지고 방송에서 해도 충분히 멋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법적인 문제가 있어서 못하는 거라고 하면 이제 뭐 할 말은 없는데, 그게 아니라면 약간 요즘 사운드랑 안무로 약간 수정을 거쳐가지고 다시 한번 해주는 것도 팬들의 바람이 좀 있죠. 확실히 되게 멋있잖아. 네, 오늘 이렇게 해서 퍼펙트맨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굉장히 남성스럽고 굉장히 멋지고 강렬한 느낌이 있는 그런 퍼포먼스 곡이었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걸 보고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아서 되게 멋있다라고 많이 느꼈었던 그런 곡입니다. 17대 제 청춘의 17을 장식해줬던 곡이죠. 자, 그러면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화의 5집 타이틀곡 퍼펙트맨입니다. 가시죠.